자, 유튜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경영자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 회사도 유튜브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인사들하고 이가탄이라는 약이 10년 동안 TV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뭐 소비자들이 약국 가서 찾고 있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농협방에 가서 경농에 뭐뭐뭐 달라고 이제 하게끔 하려면 엔드 유저 마케팅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채널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19년, 20년, 2년 동안은 유튜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저희 단골 농가인 고객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농사 잘 됐다고 한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썸네일 만들고 그러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년 만에 메이저 농업계 회사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는 1등을 했고 지금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저는 또 새로운 온라인 사업팀으로 옮겨서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농자재를 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발견한 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농사 온에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게 분석을 해봤을 때 운영 결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출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노출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시청 지속률, 노출당 클릭률, 그 다음에 구독자 증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 지수가 저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올라온 동영상이 이게 굉장히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계속 노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를 제가 늘 보지만 네이버는 참 답답한 게 파워블로거의 세상이에요. 파워블로거의 글들만 올라가요. 그런데 유튜브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2019년, 20년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 중에 지금 요 기준을 가지고 그 영상들을 A, B, C, D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기준에 부합되는 A 그룹의 영상이 확실히 모든 수치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주는 영상이더라 라는 게 나온 거죠. 자, 이 여기서 보면 김장 배추라고 유튜브에서 검색 키워드를 치면 요즘에 가장 핫합니다. 김장 배추. 그렇죠? 김장 배추를 쳤더니 어제 바로 준비한 거예요. 세 번째 나온 영상이 제가 올린 겁니다. 저거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에요. 저는 이제 디지털 농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 번째에 제게 올라와 있어요. 세 번째에 제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보면 밑에 조그맣게 새 동영상이라는 게 세 번째 보여져요. 유튜브는. 그래서 이 세 번째 보여지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줘요. 네, 한번 보세요. 저기 제일 처음에 표현된 거는 구독자가 10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자가 2만 명. 저는 구독자 이제 44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노출되고 요 영상이 어떻게 됐냐면 자, 등록일자 23일이고 4일 만에 이제 한 4,771회의 조회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해서 제 영상을 한번 보면 영상의 시청 지속률이 40% 이상이면 우수 콘텐츠인데 44.1%가 나왔죠. 그리고 노출당 클릭률, 노출을 시켰을 때 얼마나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느냐를 봤더니 19.8%나 나왔습니다. 이게 6% 이상이면 우수 콘텐츠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부족한데 구독자가 조회수 100회당 한 명씩 증가를 하면 이 세 가지 조합이 다 맞아떨어지는 영상은 떡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됐고요. 근데 저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채널에서 카테고리에서도요. 이미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좀 있어요. 레드오션은 뭐냐면 뷰티나 먹방이나 게임이나 방송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 시청자 누구냐면 MZ 세대잖아요. 이게 메뚜기처럼 바로바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는 그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안 봐요.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도 1.25배속으로 만든 이유가 요즘에 유튜브 다 1.25배속으로 재생 속도 맞춰서 오더라고요. 1배속으로 안 봐요. 지루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빨리 변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카테고리에서의 블루오션은 뭐냐면 농업인 거예요. 농업 쪽은 보시는 분들이 40대 이상 50대인데 딱 방송 한번 키면 계속 봐요. 딴 데는 안 갑니다.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 지속률은 다 좋아요.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카테고리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거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팁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서, 자, 유튜브와 빅데이터에 있어서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광고는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4000시간인가요? 네, 그거 이상이 되면 최근 1년 동안 4000시간이 넘어가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걸로 바뀝니다. 네, 근데 유튜브 수익이 그럼 과연 맨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맨날 구걸하잖아요.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독자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독자 수와 광고 수익이 비례하지 않아요. 구독자 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칠 때 보시면 구독을 하고 그 영상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3.5%. 나머지는 다 비구독자가 영상을 소모해 준 거예요. 결국에는 구독자가 1% 내외로 영상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구독자가 그냥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 있죠.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봤을 때, 이거 괜찮은 데로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노출당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썸네일에 잘 만들어야죠. 근데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넣으면 바로 튕겨나옵니다. 다른 데로. 예, 딱 처음 한 20초, 1분 이내 보면 알거든요. 재밌는 거다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거 거짓말이었네, 낚시질이네, 그럼 또 바로 튑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보다는 수익이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일명 그런 콘텐츠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귀농 7년차라는 그 채널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거를 직접 자기 거를 수익을 공개를 하는데 지금은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시작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2,000명이었어요. 2,000명일 때 수익은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되게 희한하게 중고 포크레인을 구매를 하러 와서 그거를 그냥 되게 날 것처럼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조회수가 118만에 그다음에 97만에 갑자기 뻥 튄 거예요. 이게 터지면서 이분은 그 월에 200만 원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구독자가 4만 명인데 그 사람은 월 광고 수익은 60만 원밖에 지금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구독자 타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월 광고 수익은 100만 원 미만이고 구독자는 2만 명인데 월 광고 수익은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구독자 수하고 비례한 게 아니라 영상의 어떤 콘텐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볼 수 있는 콘텐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잘 만들고 조회수가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거죠.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콘텐츠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농업계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비단 농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는 공통적입니다. 조회수가 나오는 농업 관련 콘텐츠에 대한 원리는 첫 번째는 TPO. 마케팅을 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TPO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영상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을 배추라는 게 지금 키워드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요. 우리 배추 얼마나 잘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 크고 있는가 비교하고 싶고 매스컴에서 연일 배추는 금값이다, 금추다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검색량은 쑥쑥 늘어나는데 그럴 때 저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품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농업에 있어서도 마이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급 영농 정보가 필요한 영상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미난 게 시청자가 많은 작물이 또 있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농업계에서도 시청자가 많은 작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분석한 것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가지고 만들면, 자, 영상에는 진정성과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농업이기 때문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진짜 막 농업 영상인데요. 막 멋진 뭐 이런 데서 찍거나 소파에 앉아서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진짜 밭에 나가서 같이 일하면서 찍는 그런 생생한 그런 영상들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농사꾼들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재미난 거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서 얘기하니까 말을 못해요. 이 카메라만 딱 들어가면 입이 닫힙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그분들하고 일단 프리미팅을 해요. 촬영하기 전에 딱 입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장님 요거 진짜 좋은 내용이니까 요거 내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요거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지감이 하나 딱 들고 있으시라. 그러면 말이 많아요. 이 작업 도구 손에 딱 들고 밭으로 같이 들어가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면 술술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어디 앉아가지고 인터뷰하면 말을 못해요. 제가 그런 거를 다 다니면서 노하우를 받아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썸네일 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 15초 이내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딱 보면 앞부분에서 한 15초 정도 이렇게 프리로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썸네일 플러스 거기서 관심이 딱 찍혀야 흘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TPO에 맞게 한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게요. TPO는 결국 그겁니다. 가시성과 그 다음에 시의성, 정보성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지금 그 고추 농사라는 게 사실은 8월, 9월 달, 8월 말에서 9월이면은 막 수확을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직접 가서 수확하는 농가에 가서 촬영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바로 누적 조회수가 이제 10만 나오고 밑에 클릭률, 노출당 클릭률이 아까 6% 이상인데 9.3% 누적으로 그 다음에 시청 지속률도 40% 이상인데 45% 구독자 증가가 이 영상 하나 가지고 83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추 농사하면 고추 농사에 있어서 바로 그 시즌에 만약에 지금은 고추 농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서 10번 올려봐야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게 바로 TPO입니다. 마케팅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과연 유튜브에서 무슨 시청자들이 나오는 조회수가 있는 작물이 있느냐?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많은 작물들이 있어요.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조회수는 우리나라에서 농가에 대한 부분 데이터가 있는데 국내 농가 수나 재배 면적 수로 보면 벼농사가 제일 많아요. 면적이 제일 없겠죠. 근데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4, 50년 되신 분들이고요. 뭐 10만 평, 20만 평 대농들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5번만 딱 방제하면 돼요. 그냥 아예 매뉴얼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새롭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대농들이 많은데 유튜브는 안 본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한 게 뭐냐면 잠재 시청자 예측은 1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을 최근 1년간 작물별로 싹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제일 좌측에 있는 거는 주요 작물로 해서 전국의 농가수 순위는 벼, 고추, 마늘, 사과, 양파가 1, 2, 3, 4, 5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를 가지고 10만 이상 나온 조회수 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주요 작물별 잠재 시청자 순위는 1등이 고추, 2등이 고구마, 그다음에 감자, 수박, 배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잠재 시청자는 작물별로 고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고추 영상을 찍어 올리면 항상 조회수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2등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한 2평 정도에서 고구마 수확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친환경 자재 이런 걸 가지고 잘 썼고 그러다 보니까 2평 정도에서 수확이 엄청 많이 나온 거를 영상 올릴 때 그것도 또 바로 조회수가 급증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경험을 해서 확실하게 이런 분들이 잠재 시청자가 유튜브 안에 있다.
라는 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빅데이터를 왜 배워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빅데이터를 배운 우리 동문들, 그리고 현재 배우고 있는 동문, 원우님들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걸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업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제가 몸담고 있어 보니까 농업의 농사는 아는데 빅데이터를 모릅니다. 그렇죠? 패션은 아는데 빅데이터를 모릅니다. 화장품은 아는데 빅데이터를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각각의 다른 업계에 있지만 여기 와서 빅데이터를 배워서 현업이나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은가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내가 어떻게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는 감히 조금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신 저희 동문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